안녕하세요. 이현진 평가사입니다. 이번에 시험 합격하신 평가사님 모시고 인터뷰를 준비해봤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합격 너무 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4회 감정평가사 합격생 김채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0년생 24살이고요. 이번에 3년 차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합격하시게 됐는데 감정평가사 직업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고 수험을 준비하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알게 된 게 되게 독특한 루트로 알게 되었어요. 그 혹시 굿피플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네. 네, 그 프로그램에서 그 감정평가사에게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이런 자문을 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무엇을 하는 직업인가를 찾아보니 가치를 평가한다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이번에 감정평가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네. 굿피플에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공부 장소나 어떻게 뭐 공부 시간 순공 이런 것들도 네네. 좀 궁금해요. 전 2년 차에는 주 60시간을 목표로 했고, 3년 차에는 66시간을 목표로 해서 하루에 10시간 정도씩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어서 집에서 하거나 아니면 스터디 카페에서 했는데, 제 성향상 좀 한 가지 장소에만 하면 좀 이렇게 다운되는 경향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환경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부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저 실무 같은 경우에는 2년차까지 제가 제일 재밌게 공부했던 과목이어서 문제도 한 100점에서 200점씩 매일매일은 꼭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그 스터디 문제나 아니면 100점, 200점 이렇게 문제를 풀고 오답 노트를 하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그런 공부를 했고, 이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 회독이랑 스터디 문제 복기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회독은 최대한 많이 돌렸고, 스터디도 계속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은 확실히 짚고 암기해서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래도 조금 작년이랑 올해 둘 다 그래도 안정적인 점수는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년차 때 저한테 떨어져서 이제 오셔서 이번 년에 붙으신 건데 네. 제 법규 스터디랑 단과를 모두 들으셨는데 네. 작년보다 법규 점수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작년에는 45.5점을 받아서 평균 1점 차이로 떨어지니까 이게 너무 법규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이현진 평가사님에게 상담도 요청해서 이게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이번에 62.5점으로 법규 덕분에 합격을 하게 된 케이스여서 정말 평가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그러고 제가 아무래도 3년 차다 보니 이제 풀커리를 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부터 쭉 듣기는 했는데 2배속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내 강의는 듣되 그 모든 내용을 다 암기는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그날 배운 내용은 이 핵심 정리를 보면서 논점은 무조건 다 암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던 부분들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 핵심 정리 어떻게 단거나 하고 어떻게 회독수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를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스터디는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런 것도 잘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네. 주세요. 제가 따로 그 서브노트를 만든 건 아니고 이 핵심 정리 한 권으로 내용을 다 정리하고, 판례는 또 따로 정리했는데 그걸 오늘 제가 못 가지고 와가지고 일단 핵심 정리를 위주로 보여드리면, 그 평가사님이 수업 시간에 그 밑줄 치고 동그라미 하라고 한 부분을 저는 그냥 형광펜 색깔로 구별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 정리를 했는데 되게 컬러풀할 거예요. 이게 평가사님이 말씀해주신 부분 치고 또 제가 안 외워지는 부분들 같은 거는 추가로 계속 색깔을 섞어가면서 해서 굉장히 컬러풀해졌는데, 그리고 중간에 약간 판례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단권화시키기 위해 좀 끼워 넣으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은 이렇게 포스트잇도 붙여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사진으로 좀 확대를 해서 첨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파이널 문제랑 법규 스터디 자료를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문제 풀고 다음에 바로 예시 답안으로 넘어가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정리를 해놓으니까 스터디는 한 번만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스터디를 그 다음 주에 바로 복귀를 하고 이거를 다시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1회부터 와서 반복하다 보니 1회는 정말 10번을 넘게 풀 정도로 많이 누적해서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는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풀고 대신 손목이 아프니까 1회 정도는 무조건 풀고 나머지는 타이핑으로 하는 방식으로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장 가셨을 때 뭐 준비했던 것들이나 뭐 시험날 준비했던 것들 따로 뭐가 있을까요? 법규는 저 핵심 정리랑 그 판례 정리한 그 노트만 들고 가서 저는 아침에 시험장에 가서 핵심 정리에 제가 취약한 부분을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무는 이게 단기적으로 뭘 본다고 늘고 이런 개념이 아닌데 법규는 오늘 아침에 본 거는 무조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침에 법규를 보고 한 30분 정도는 실무를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또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렵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요. 이번 34기 시험에서는 실무랑 이론이 제가 느끼기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실무 치고 이거 망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이론이랑 법규 잘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론 치고 나 큰일 났는데 싶어서 그러고 법규를 받았는데 이거 나 잘 쓰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시험 문제가 너무 스터디 문제랑 유사하게 나와서 정말 스터디 푸는 것처럼 풀고 그래도 60점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법규 같은 경우 몇 페이지 쓰셨나요? 총? 저 17페이지를 썼는데 제가 문제 4번은 아예 날린 논점이어서 5줄을 쓰고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1번, 2번, 3번을 조금 비중 있게 썼어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30점짜리 문제잖아요. 제가 22.5점을 받아서 제 전략이 조금은 성공하지 않았나라고 거의 생각합니다. 70% 이상을 득점했네요. 엄청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 시험장 갔을 때 문제를 쭉 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조금 그렇지 못한 거를 구별한 다음에 잘할 수 있는 문제에 좀 집중을 하셔서 좀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네요. 네네. 그럼 뭐 별다른 또 다른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을까요? 시험장에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무탈하게 이게 시험장을 이제 딱 나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수험 생활도 좀 궁금해요. 비하인드 스토리나 뭐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제일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멘탈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일반 친구들이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스펙을 쌓는 쌓여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 시험은 아무래도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다 보니까 내가 이 시험을 합격하지 못했을 때 나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 불안감이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합격을 했으니까 네. 얻어가는 게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공부하면서 뭐 스트레스 해소법, 뭐 취미, 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저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농구를 보는 거에 취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농구가 아무래도 되게 활동적인 운동이고 에너지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농구를 보고 있으면 제가 에너지를 얻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런 농구 경기 보면서 조금 스트레스를 해소했던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덜 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대리 만족을 네. 약간 느끼는 거였죠? 그러면 시험 후에는 어땠어요? 좀 합격감이 들었나요? 저는 정말 떨어질 줄 알아서 실무랑 이론 꽈락을 걱정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마음이 마냥 편하지는 않았지만 작년 경험상 어차피 3개월은 이제 집중은 못한다는 거를 알아서 그냥 3개월 동안 최대한 마음 편하게 있다가 이제 합격자 발표 이후부터 다시 공부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한마디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을지도 잘 알고 제가 작년에 평균 1점 차이로 불합격해서 이러한 경우에 더 멘탈이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언제나 좋은 결과가 보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정말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현진 평가사님과 함께라면 법규 고득점으로 무조건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